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조용했던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료들 바탕으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멈춰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최수진 씨. 그녀의 마지막 식사가 뭐였을까요? 바로 유통기한이 2달이나 지난 마른 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가스는 이미 끊겨서 끓일 수도 없었죠. 그녀는 그냥 그 차가운 면을 씹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 나이는 38, 직업은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한때는 스크린에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낼 꿈을 꿨던 사람이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창밖으로는 세상이 온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고립된 공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수진 씨의 살인이 이 작은 방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궤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25,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희망이 넘쳤어요. 이 방 한 칸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췌장염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당장 먹고 살 돈을 벌 수도 없게 됐고 그녀의 세상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생기니까, 몸이 아프니까 점점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 하나 아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도 동료도 그냥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던 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 혼자 남겨진 사람에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그녀의 마지막 며칠, 세상을 향해 정말 마지막으로 내밀었던 그 손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뺄리게 나빠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일차 새벽,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기까지 그녀는 정말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자존심과 싸우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30분에 걸쳐 쓴 쪽지의 내용 전부입니다. 수치심과 자존심을 넘어서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저 창피하지만 이라는 첫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결국 그녀는 이 작은 쪽지를 문에 붙이는 거, 그게 그녀가 낼 수 있는 용기의 전부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은 끝내 떼지 못했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녀의 그 간절한 부탁이 왜 외면당했을까요? 악이?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은 그저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바로 그 내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사흘 뒤에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비극, 이걸 전문용어로 자기방임형 고립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의지가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을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완만한 자살이라고도 불리죠. 가장 조용한 형태의 절망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최수진 씨 개인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이 사회 문제의 데이터는 어떤지 그 특징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 70%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고독사 10건 중에 7건이 바로 이런 자기방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을까요? 어쩌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현대사회가 이런 조용한 고통이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인이 나이대별로 다르거든요. 노년층은 주로 사별이나 관계 단절 같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고립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청년층은 다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이건 극심한 경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 같은 사회적 압박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섬처럼 외로운 심리적 고립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수진 씨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작가로서의 길이 막히자 사회에서 내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장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한 자존심입니다. 실패자로 보이기 싫은 마음, 도움을 청하는 건 나약하다는 증거라고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들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수진 씨가 쪽지 첫머리에 왜 창피하지만 이라고 썼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의 반복을 막고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힘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공이나 성취의 기대는 자존심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키우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옮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자존감은 결국 혼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연결 속에서 지지받고 성장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 때문에 수진 씨의 쪽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세상의 관심 속에서 너무 빨리 잊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차마 문에 붙이지 못한 쪽지를 손에 꽉 쥔 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그 작은 쪽지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려주는 아주 잠깐의 관심이 한 사람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